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내일장 단서는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지 내일장 단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는 바로 연말 증시 주도주입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쵸. 노려봐야 할까요?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를 감안을 하게 되면 네.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 주도주들의 랠리는 제가 보기엔 연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오. 그렇다면 연말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제가 네. 보기엔 이제 시작이에요. 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뭐 늦었다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 강세장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섹터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할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대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중심을 잡고 시장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가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 개 말씀드렸었죠. 금리나 가능성, 여기다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결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요. 국내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라서 일시적인 숨고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랠리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자, 시장의 상승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섹터,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최근의 반등장 속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일단 반도체와 지주사, 금융주 쪽으로 일단 굳어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자, 제가 판단하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리스의 주가가 단기간에 강하게 올랐고, 업황에 보던 기대감이 컸는데,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내지는 오라클이라든가 일부 종목군들과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급작스럽게 올랐죠. 결국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재료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단기간에 재료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잠시 잠깐 조정을 받고 한두 번 정도로 올라가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요.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최근 상승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겠죠.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겠죠. 바로 그것이 증권과 은행 그리고 지주사가 될 겁니다. 결국에 전체적인 상승장의 주도 섹터는 바로 지주사라든가 은행주와 증권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도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단행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림을 잠깐 여러분들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금융 투자겠죠.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고 검정색 선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인데 보시게 되면 거의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약간 사고 파는 형태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소량 정도 매수가 들어오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세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강하지 않다. 코스닥 전반에 걸친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 있다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 빨간색 선 그리고 금융투자 검정색 선이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모두가 동반해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강한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추세로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될 것이고 대형주가 앞으로 장세를 계속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의 중심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가 그렇죠. 나오네요. 네. 신기합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지난 12일에 공략해서 벌써 10% 수익을 냈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앞서 못 드렸듯이
지주사들과 그리고 금융주가 주도 섹터에 대열해 편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대형주지만 지금 상승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사상 최고 좀 돌파가 이제 임박해 있는 모습이죠. 이미 이제 키움증권 같은 종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 종목도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인데 일단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17만 5천 원 정도 올려드리고요. 익절가 14만 6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은 깊진 않을 겁니다.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언급 들었듯이 이번 주도주 랠리는 올해 연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들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 종목도 역시나 2차 목표가를 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CJ예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 1차 목표가 19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참 대형주들이 무겁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분명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자, 이 CJ도 참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종목도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22만 원까지 설정을 좀 드리고요. 익절가 18만 2천 원 말씀드리는데 익절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꿋꿋하게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밀릴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뭐 지주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이겠고 실질적인 자사주들의 주가 반등세가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때문에 현재 신고가 기록하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언급 들었듯이 자 익절가가 무너지기 전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역시 수익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물산인데 차근차근 올라가더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역시나 목표가 다시 설정해 이게 주시나요? 이제 대형주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언급 들었듯이 지금 지주사, 그러니까 대형주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들어오는 종목들이고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고 모멘텀이 있고 수급이 따라주기 때문에 결국엔 가고 있다는 측면이겠고 언급 들었듯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대형주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고 결국엔 주가가 직전 고점까지 뚫고 가는 이런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자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제가 21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자 손절가 18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듯이 18만 5천 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이 필요하겠고 아직은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형주들이지만 지금 시장의 상승장의 선두권에서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심 섹터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주사,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들이 다 지주사, 증권주인 만큼 이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확고하게 가져가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처럼 또 다른 수익을 내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은행주, 증권주 중심으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주들 중에 우리 금융지주 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있는데 여타 주변주 종목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면 네. 주도주를 놓쳐요.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의 주가가 사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그런 종목 단타를 치려고 하다가 결국엔 주도주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금융지주도 그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양도세 대조주 기준 50억이 일단 유지가 됐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증권주라든가 금융주들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정부의 강력한 주주 완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정부에서 지금 5,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하고 있듯이 그 가능성은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은 앞으로 하반기 증시에서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께 강조될 수가 있겠고요. 은행주들은 여전히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례행사처럼 단행할 때 그것이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12개월 선은 PR을 봤을 때 이제 퍼가 6배 정도 PBR 0.5%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은행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던 우리금융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까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중간 바닥 다지고 2차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죠. 자, 앞서도 보셨듯이 정말 계단식 상승세 완만하게 장기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참 저런 종목 들고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결국에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시세가 이어지고요. 1차 상승 후에 다른 종목군들과 다른 게 이 종목은 굉장히 횡보세입니다. 거의 하락하지 않았죠.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흐름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횡보 후에 지금 2단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앞에서 들어왔던 세력들과 지금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세력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겠죠. 매물 안 내놓습니다. 돈 버는데 주식을 팔 리가 없겠죠. 결국엔 주가는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는 무겁다라는 개념을 이미 앞에서 깼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대응력을 펼칠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종가 26,4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소폭 약박과 강박선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 28,7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2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은행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리금융지주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두 번째 공략 종목은 바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또 호재도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목표가가 거의 임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가 좀 임박했는데 지금은 주도주 섹터들, 뭐 지주사, 뭐 증권주, 은행주들 상당히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약간 숨을 고르고 약간 틈새 종목을 가는데 철저하게 개별 종목군들을 건드리실 때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성,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뭐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골관절염 치료제 TC죠. TC를 중심으로 해서 TGC를 중심으로 미국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의 결과가 일단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크겠죠. 인보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임상 실험의 결과가 있을 때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고 효과 자체가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임상 3상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상업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고 본격적인 임상 상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물론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그 확률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까지 버텼고 그렇게 주가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공한다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력은 대단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도 제가 또 가져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이 전거래일에 많이 올랐고 오늘은 잠시 쉬어갔어요. 네.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이제 매집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미 2차 랠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차례 크게 올랐고 지금 충분한 눌림 기간 조정을 주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과정들인데 두 번에 걸친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이제 음봉이 나타났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제 약간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은 가게 되면 곧바로 장대 양봉을 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다만 만약에 못 간다고 한다면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6월 정도에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쉬었다 가기를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눌림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48,450원인데요. 일단 오늘 음봉과 더불어서 내일도 약간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는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지금 현 시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1,3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리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작에 미스터 한을 따라갈 걸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이제 일단 언급드렸듯이 이제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대형주들을 별로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선호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장,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장세에서는 반드시 대형주가 주도주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가지고 와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핵심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주와 증권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대장주까지 압축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으니까 그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MBN골드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성공 투자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